위대한 기만, 그 고귀한 식사. 1년 중 가장 풍요로워야 할 추수감사절. 11월의 마지막 목요일, 뉴욕 유니언 스퀘어 공원의 하늘은 마치 죽은 물고기의 눈동자처럼 탁한 낯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한 가로수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드는 바람은 사람들의 코트깃을 강제로 세우게 만들었죠. 동쪽 출구 근처의 낡은 벤치에는 스터피 피트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날 이 시각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자신을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주던 한 노신사와의 약속. 그것은 굶주린 그가 1년 중 유일하게 누리는 품격이자 9년째 이어온 고결한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이 낡은 벤치가 오직 그만을 위해 준비된 무대였습니다. 너무나 낡아서 원래의 색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의 옷감 위로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구멍난 신발 밑창 사이로는 도시의 차가운 습기가 무심하게 스며들었지만 그는 마치 박제된 짐승처럼 멍하니 건너편의 회색 건물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스터피 피트는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의 일이었죠.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그의 위장은 텅 빈 채로 비명을 지르다 못해 이제는 감각마저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굶주림은 인간의 존엄이나 관습 따위보다 훨씬 강력한 법입니다. 당장 눈앞이 어질거릴 정도의 허기가 그를 덮쳤을 때 마침 길을 지나던 2명의 부인이 벤치에 힘없이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평소라면 조금 뒤에 나타날 노신사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자리를 지켰겠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는 그녀들의 친절에 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부인들은 그를 길 잃은 어린 양이라 부르며 근처 식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칠면조 요리와 진득한 푸딩, 그리고 기름진 고기들이 식탁 위에 화려하게 깔렸습니다. 스터피 피트는 짐승처럼 음식을 삼켰습니다. 사흘간의 지독한 공복은 순식간에 거대한 포만감으로 채워졌고 식당을 나설 때쯤 그의 배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셔츠 단추가 팽팽하게 당겨져 금방이라도 튕겨나갈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위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의 차가운 바람을 맞자마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차, 이제 곧 노신사가 나타날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노신사는 단순한 자선가가 아닌 9년 동안 이어온 하나의 신성한 종교적 의무와도 같았습니다. 비록 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다시 유니언 스퀘어 공원의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멀리서 노신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칼날처럼 매끄럽게 다려진 검은 코트를 입고 가늘지만 단단하게 쥐고 있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고집과 품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매년 오늘 이곳에서 스터피 피트를 만나 근사한 저녁을 대접해왔습니다. 그것은 노신사가 이 비정한 도시에서 자신의 품위와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하고도 고결한 방식이었습니다. 노신사가 스터피 피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창백한 안색으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저녁이군. 올해도 자네를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기쁘네. 자, 우리의 전통을 이어갈 시간이야. 나와 함께 가겠나? 노신사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터피 피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고개를 살짝 까딱이는 것조차 고역일 만큼 배가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신사의 저 간절한 눈빛을 참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식사를 거절한다면 노신사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삶의 자부심과 자선이라는 이름의 환상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스터피 피트에게 이제 자선은 축복이 아니라 가혹한 노동이자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노신사의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단골 식당인 스틸먼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노신사는 위엄 있게 자리에 앉아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푸는 이 자비가 얼마나 위대한지 스스로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요리들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스터피 피트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위장에 다시 고기 조각을 밀어 넣을 때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보았습니다. 씹고 삼키고 견디는 과정은 식사가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그 비극적인 광경을 아주 흐뭇하게 지켜보며 담배 한 개 피를 피워 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노신사의 눈에는 스터피 피트의 창백한 얼굴이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선행이 빚어낸 평화롭고 풍요로운 풍경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스터피 피트는 배가 터지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힘겹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노신사는 마지막 남은 동전까지 탈탈 털어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는 스터피 피트의 손을 잡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신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보세나. 자네를 돕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영광이라네. 노신사는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스터피 피트는 공원 벤치에 쓰러지듯 누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찰하던 경찰이 의식을 잃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단명은 심각한 과식으로 인한 급성 쇼크였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니 참으로 묘한 비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터피 피트의 옆 침대에도 누군가 실려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노신사였습니다. 진료를 마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동료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노인은 대체 어떻게 버틴 거야?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군. 이건 완벽한 기아 상태야. 영양실조로 쓰러진 게 당연해. 한 사람은 배가 터져서 쓰러졌고 그를 먹인 다른 한 사람은 굶어서 쓰러졌습니다. 노신사는 자신의 마지막 식사비를 털어 스터피 피트에게 풍요를 선물했고 스터피 피트는 그 선물을 거절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포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이유로 쓰러졌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 사람은 타인의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 사실 그 높낮이를 가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만족이라는 무대 위에 올라 각자의 배역을 충실히 연기하는 가련하고도 속 깊은 배우들일 뿐이니까요. 서로를 속였으나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연극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계절을 재촉하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있는 병실의 조명은 이 지독한 역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의 창백한 얼굴 위에서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